이내 짧게 할 수 있는 뭐 수술 시술이 뭐가 있을까요? 먼저 가장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가 바로 2주 이상 되는 기간은 어떤 수술을 할 수 있을까요? 많이들 찾는 게 일단 모든 시술이나 수술이라는 게 어느 정도 회복 기간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기간을 이제 좀 많이들 선호하시죠. 특히 이번 연휴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길기 때문에 오늘은 이 회복 기간별로 어떤 수술들이 적합한지 이 기간별로 한번 정리를 해드려 볼까 해요. 안녕하세요. 아름다움의 진심인 남자 성형천재 윤태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올해 추석 연휴가 무려 열흘이나 쉴 수 있는 황금 연휴라던데 이렇게 긴 연휴가 성형이나 시술하기 딱 좋은 시기가 아닌가요? 네, 맞아요. 항상 뭐 설이나 추석 연휴 직전이 항상 성형외과가 가장 붐비는 때이고 특히 이번 연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군 이래로 가장 긴 추석 연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너무 길기 때문에 이미 작년 연말들부터 이 예약 문의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미 가장 황금 시간대랑 황금 날짜는 다 예약이 차 있을 정도로 인기가 아주 많아요. 이때를 당연히 택할 수밖에 없는 게 모든 시술이나 수술이라는 게 어느 정도 회복 기간이라는 게 필요한데 회복 기간이 좀 확보가 되면은 뭔가 달라졌는데 왜 이렇게 자연스럽지? 이런 말들을 이제 들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기간을 이제 좀 많이들 선호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 회복 기간별로 어떤 수술들이 적합한지 이 기간별로 한번 정리를 해드려 볼까 해요. 원장님, 그럼 평소에 회사를 다닐 때 주말이나 연차 하나 정도 써서 한 3일 이내 짧게 할 수 있는 뭐 수술 시술이 뭐가 있을까요? 먼저 가장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가 바로 보톡스예요. 그래서 뭐 이마 미간 주름이라든지 아니면 상모근이나 이 사각턱 이런 데 좀 부피감이 있는 부위에 줄여주고자 할 때 주사만 딱딱 맞으면 돼서 짧으면 진짜 몇 초, 길어도 뭐 5분 내로 시술이 다 끝나게 되고 붓기멍도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주말 낀 게 아니라 잠깐 점심시간 빌려서라도 할 수 있는 시술이죠. 또 다음에 필러가 있겠고요. 이 필러도 마찬가지로 보톡스처럼 되게 사람들이 무난하고 쉽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자나 뭐 이마 꺼짐, 턱끝 이런 데 볼륨을 늘려주고자 하는 곳에 즉각적으로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시술 직후에 모양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필러 시술 이런 것들이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가끔 이제 붓기도 뭐 보톡스보다 드물게 생길 수도 있는데 그것도 그래봤자 하루 이틀 정도면은 충분히 가라앉으면서 일상생활 하시는데 문제가 없으세요. 세 번째는 스킨 부스터예요. 이런 보톡스 같이 이제 마찬가지로 주사를 하는 건데 주사의 타겟이 이제 근육이 아니라 피부 결이에요. 그래서 뭐 리쥬란, 주베룩, 물광주사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전체적으로 뭐 피부 결이라든지 얼굴 톤에 대해서 개선하는 시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아무래도 보톡스나 필러보다는 찌르는 바늘 자국이 수십 개가 되다 보니까 미세한 이제 바늘 자국이나 어떤 분들은 조금 붉게 올라오고 이럴 수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웬만한 분들은 하루 이틀 만에 회복이 되고 특히 이런 환절기 피부가 이제 컨디션이 왔다 갔다 하는 시기에 피부 관리하기 아주 좋은 시술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흔히 레이저 리프팅으로 알고 있는 뭐 고주파 리프팅, 초음파 리프팅 이런 거예요. 유명한 게 뭐 울세라, 써마지, 뭐 슈링크 이런 브랜드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복은 뭐 거의 없다시피 해요. 시술 후에 이제 피부 겉에 약간 뭐 붉은기 혹은 자극을 좀 예민하게 받는 분들은 조금 붓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것도 웬만하면 한 2, 3일 내로 다 사라지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간단하게 바로 일상 복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원장님, 성형이라든지 수술 쪽은 뭐 어느 정도 잡고 하는 게 좋을까요? 성형이라는 거는 어쨌든 수술이 규모라든지 부위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진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건 2, 3일부터 길게는 뭐 2주, 3주까지 다양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이번 추석이나 이런 연휴 같이 한 5에서 7일 정도 좀 여유가 있다 이런 분들한테 일단 가장 추천해 드리고 싶은 거는 눈 밑 지방 재배치예요. 사실 이 눈 밑 지방 재배치는 진짜 빨리 빠지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말 껴서 해도 될 정도로 2, 3일 만에 빠지는 분들도 많아요. 이게 이제 바깥의 피부를 째지 않고 안쪽으로 이제 결막으로 들어가서 지방 위치를 조정하기 때문에 흉터도 없고 근육을 안 건드렸으니까 붓기도 당연히 없고 멍붓기가 일단 조금은 생길 수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극단적으로 빨리 빠지는 분들은 2, 3일 길어도 뭐 한 5일에서 7일이면 큰 붓기는 어느 정도 많이 빠지고 이게 회복만 하고 나면 애초에 바깥 절개선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다크서클과 눈밑 볼록함이 이제 개선된 게 원래 내가 그랬던 것 마냥 자연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굳이 꼭 명절 안 끼고 주말에도 실제로 많이들 껴서 하는 수술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쌍꺼풀을 비절개로 하는 방법이에요. 뭐 자연유착법, 매몰법 이렇게 다양하게 알려져 있는데 이게 마찬가지로 이제 절개 없이 실로만 잡기 때문에 회복은 당연히 빠를 수밖에 없어요. 초기 붓기는 라인을 좀 높게 잡는 분들은 다소 있긴 한데 그래도 큰 붓기는 웬만하면 한 3, 4일 정도면 빠질 거고 한두 달 동안 막 소세지 눈처럼 될까봐 이렇게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부담 없이 빠르게 회복되기 때문에 이렇게 명절 끼고 하시는 분들도 아주 많아요. 세 번째로는 요즘 이제 거상이 워낙에 유행인데요. 거상은 어쨌든 회복 기간이 조금 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꼭 명절 기간 내로 받고 싶다, 한 5일에서 7일 내로 끝내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 가장 좋은 게 미니 거상이에요. 물론 효과는 당연히 안면 거상보다는 다소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일단 바깥에 흉터가 없이 이 관자 부위 쪽 이 헤어라인이 숨겨질 수 있는 데에다가 한 2에서 3cm 정도 절개를 해가지고 피부랑 연부 조직을 당기기 때문에 되게 간단하고 회복도 금방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간 여유가 많지 않은 분들한테 아주 적합한 거상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코 성형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보통 이제 콧대, 코끝 하면 이제 부목도 되고 붓기도 땡땡거리고 이제 그런 것부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코끝만 건드는 경우에는 회복 되게 빨라요. 실밥 뽑으러 온 5일에서 7일차 정도면은 붓기가 어느 정도 빠지기 때문에 일단 콧대를 건들 필요 없이 간단하게 코끝 수술로 교정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면은 이런 명절 기간으로도 충분히 깔끔하게 회복이 될 수가 있어요. 코끝 성형 설명하는 김에 이제 사실 제가 더 이 주제에 맞춰서 가장 먼저 생각난 게 있는데 사실 이 비순각 쪽을 교정하는 이 비주 성형이에요. 비주 내리기, 뭐 비주 성형, 비주 올리기 이런 많은 말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붓기가 그냥 하루도 없어요. 그래서 원래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비주 성형부터 얘기를 먼저 꺼내버리면은 에이 말도 안 돼 무슨 수술이 어떻게 붓기가 없어 이러면서 그냥 이 유튜브 꺼버리실까봐 일단 순서를 수술 순서로 넣긴 했는데 물론 이게 케이스마다 다르기는 해요. 근데 정말 간단하게 다른 코끝과 콧대 높이 다 문제가 없는데 유일하게 이 비주 쪽, 비순각이 좀 쏙 들어가 있거나 비주가 좀 뚝 자른 듯이 좀 오목하게 올라가 있거나 그래서 비주만 손대면 되는 분들은 이 비개방으로 아주 간단하게 교정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실제로 본원에서 수술 받는 분들 뭐 코 수술 많이 받고 코 수술 만족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 비주 성형 단독으로 받으시는 분들은 그냥 수술 직후부터 다음날 다다음날 일상생활이 바로 가능하고 티도 전혀 안 나기 때문에 만족도가 너무 높아요. 어떤 분들이 이런 수술에 적합하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콧대, 코끝을 수정을 해야 되는 당연히 그건 코 전체 성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라인이나 이런 건 다 만족스러운데 비주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기 비순각이 쏙 들어가서 돌출입처럼 보인다든지 아니면은 코끝은 충분히 입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비주가 좀 더 동글동글하게 보이고 싶다. 특히 재수술 환자분들이 이제 코 수술하고 나서 라인 다 잘 나왔는데 비주만 뭔가 그러니까 너무 화려하게 빼다 보니까 여기가 좀 뚝 잘라 들어가듯이 좀 어색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 비주 하나만 동글게 만들어줘도 높이는 분명 화려한데도 수술티가 덜 나게끔 훨씬 자연스러워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특히 많이들 찾는 수술 중 하나예요. 이게 붓기도 없고 비개방을 하기 때문에 실밥도 마찬가지로 뽑을 필요 없이 바깥에 추가적인 흉터도 내는 게 없어서 특히 이제 코 수술 한번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흉터가 더 안 좋아지면 어쩌나 혹은 코 수술 안 해본 사람들이 흉터 때문에 코 수술을 겁내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아주 좋은 수술입니다. 코에서 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콧볼 성형이에요. 이 콧구멍 사이즈가 크신 분들이거나 혹은 사이즈가 크지 않더라도 모양이 용코 좀 치켜 올라가서 얘를 좀 사이즈를 줄이거나 세련되게 좀 모아주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 딱 적합한 수술이고요. 이거는 절개가 있기는 있어요. 대신 이 코끝, 콧대를 건드는 게 아니라 이 피부 조직만 떼서 버리고 꼬매는 거기 때문에 실밥 뽑으러 오는 5일에서 7일차 정도면 이미 붓기는 거진 다 빠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주말 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번 연휴처럼 길면은 실밥까지 다 해결될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이번 연휴처럼 거의 열흘 그리고 2주 이상 되는 기간은 어떤 수술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이렇게 2주 이상까지도 나는 충분히 여유 둘 수 있다 그러면 사실 모든 수술이 다 가능하긴 하죠. 특히 이제 평소에 그런 기간을 못 두는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기간을 두고 싶다 그럼 이제 많이들 찾는 게 일단 쌍꺼풀이 필요하시는 분들 중에 절개로 하시는 분들이 특히 학생들이 겨울에만 수술이 많이 몰리는 이유가 결국 이 쌍꺼풀이 이유가 1위일 거예요. 그래서 절개는 아무래도 비절개에 비해서 붓기도 좀 오래 가고 하기 때문에 아니면 나이 든 분들은 결국 피부가 늘어져 있고 뭐 지방도 좀 나오고 이런 것들 때문에 부득이 절개를 할 수밖에 없어요.
피부를 제거하고 뭐 지방을 다시 옮기든 제거하려면은 절개를 꼭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 기간에 하면은 2주 정도면 큰 붓기는 거진 빠질 수가 있어요. 실밥 같은 경우에는 뭐 한 5일에서 7일 뒤에 제거하게 되고, 멍붓기도 큰 붓기 같은 경우에는 1, 2주 사이에 많이 빠지기 때문에 이 정도 기간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당연히 이 잔붓기까지 아주 그냥 내 원래 자연스러운 모습처럼 가려면은 한 3, 4주 정도는 보긴 해야 되는데, 그 정도쯤이면은 막 보기 싫다 이런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기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제 안면거상도 이 기간에 많이들 찾으시는 수술일 거예요. 특히 중년분들이 이제 안면거상 하면 회복이 아무래도 젊은 분들보다 느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일주일로도 부담스럽고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실 수 있고, 실제로 저도 설명드릴 때 그렇게 짧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안면거상을 이제 제대로 하려면은 이제 여기를 쭉 다 절개선을 내고 여기 근육과 피부층 뭐 스마스 이걸 동시에 다 들어 올려서 당기기 때문에 이 회복이 당연히 얼굴의 모든 수술을 통틀어서 좀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붓기도 큰 붓기 한 1, 2주 차 그동안 많이 좀 빠지고, 충분히 안정화 시기까지는 한 달 이상 좀 바라봐야 되는 수술은 맞는데, 대신 그만큼 이제 긴 시간과 고생을 투자한 만큼 이 젊어 보이는 효과는 오래오래 잘 유지되기 때문에 이런 긴 기간이 있을 때 얼른 수술 받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또 코성형 환자들도 이 기간을 많이 찾아요. 사실 첫 수술 같은 경우에는 실밥을 이제 한 7일차 정도에 뽑게 되는데, 그때 부목 실밥 다 떼고 나면은 물론 조금 붓기 남아있고 큰 붓기가 절골까지 하신 분들 아직도 남아있긴 하는데, 일주일 정도면 충분히 여유 있기 때문에 보통 첫 수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비우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고, 다만 이제 재수술이나 혹은 뭐 구축컷처럼 아주 난이도가 높은 수술 분들 경우에는 내가 첫 수술도 그렇게 한 일주일 고생했는데 재수술은 그럼 어떤 시간을 빼서 언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 추석 때도 재수술 위주로 예약을 이미 잡으신 분들이 많은데, 재수술 환자분들은 특히 뭐 구축컷처럼 뭔가 안에서 구축 풀기 같은 좀 복잡한 작업들을 해야 되는 분들은 일주일 만으로 회복이 조금 좀 빠듯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긴 연휴 한 2주까지 내실 수 있는 분한테 코제 수술, 특히 난이도 높은 수술을 하기 아주 좋은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처럼 회복 기간이 2주 이상 걸리는 수술들은 그만큼 붓기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기가 빼기도 좀 이런 기간이 아니면 쉽지가 않을 텐데, 그만큼 이 변화의 폭도 크고 높은 만족도를 이제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충분한 회복 시간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도 수술 못지않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번 연휴가 끝나자마자 바로 복귀해야 되는 분들보다는 연휴를 포함해서 뭐 앞뒤로 조금 더 내실 수 있는 분들한테 조금 계획하기 좋은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원장님, 사실 제가 느꼈을 때 조금 살이 있는 분이랑 조금 마른 분들이 아무래도 붓기라든지 바로 사회로 돌아가는데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원장님 봤을 때 그런 체질적인 특징도 있을까요? 물론 사람마다 좀 체질 차이는 분명 다르긴 한데, 방금 말씀하신 피부 두께도 두꺼운 분들이 조금 더 늦게 빠지고 대신 얇은 분들은 멍이 더 쉽게 들어요. 좀 그런 체질적인 특성도 있고, 근데 뭐 그렇다고 나는 피부 두꺼운데 붓기 빨리 빠지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뭐 피부 두께만의 문제는 아니고 평소에 이 순환과 사실 연관이 깊어요. 그래서 뭔가 순환계통에 좀 장애를 많이 준 수술일수록 그만큼 붓기 빠지는 건 조금 느릴 수 있고, 아니면은 뭐 똑같은 수술이더라도 본인들이 잘 알아. 나는 평소에 라면만 먹어도 너무 잘 붓는다, 컨디션 안 좋을 때 다음날 너무 잘 붓는다, 이런 분들이 당연히 수술 후에 회복은 훨씬 느릴 수밖에 없고, 또 평소에 그냥 부딪히기만 해도 멍 잘 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마찬가지로 수술 때도 멍이 조금 더 잘 드는 경향이 있죠. 사실 제가 생각해보면은 이제 방학 때라든지 갑자기 막 이뻐진 친구들이 학교 생활하면서 막 인기가 많아진다든지 이런 케이스들이 있는 것 같은데, 원장님도 보시면서 방학 때 이렇게 좀 이뻐진 친구들이 이렇게 자신감 많아지고 이런 케이스들 많이 보시나요? 당연히 많죠. 제가 성형외과를 택했던 계기이기도 한데, 환자분들이 이제 미용이 질병은 아니기는 하지만은 수술이든 뭐든 해결을 하고 나면은 꼭 단순히 모양이 뭐 예뻐졌다, 외모가 예뻐졌다 이걸 넘어서서 오랜만에 내원하신 분들 보면 되게 표정에 자신감도 보이고 대화 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고, 이런 분위기 개선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서 이게 그래도 환자분의 어떤 삶의 질이나 어떤 자존감 이런 걸 높여주는 데 있어서 좋은 직업이구나 이러면서 이제 사실 제가 젊었을 때 성형외과를 택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성형이라는 게 물론 이제 예뻐지자고 하는 건데, 특히 이 외모적인 컴플렉스 때문에 평소에 좀 뭐 자신 없다든지 좀 소극적이었다 이런 분들한테도 외모 컴플렉스를 개선하면서 꼭 외모뿐만 아니라 내 어떤 삶의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좀 개선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같이 드리고 싶어요. 그런 분들한테 정말 이번 황금 연휴가 기회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주 좋은 기회죠. 수술 고를 수 있는 폭도 넓고, 대신 웬만한 병원들이 다 좋은 시간대는 예약이 차 있을 거예요. 저희 병원도 마찬가지라서 지금이라도 빨리 내원해서 원하는 결과 얻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회복 기간별로 이제 적절한 시술들을 알아봤는데요. 짧은 주말이나 이런 텀이 있을 때는 회복이 빠른 시술이나 좀 간단한 수술들이, 그리고 이번처럼 자주 있지 않은 기회는 이런 회복이 좀 많이 필요한 수술을 찾는 게 좀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중요한 건 이 회복 속도보다도 내 일정이나 뭐 생활 패턴, 또 내가 원하는 이 전후 변화 폭에 맞춰서 계획하는 것이 당연히 중요할 거고요. 또 같은 수술이라도 이 피부 두께나 체질, 뭐 붓기 정도나 생활 습관 이런 거에 따라서 회복 속도는 당연히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네, 올해처럼 뜻하지 않게 긴 연휴를 맞이했을 때 마냥 쉬기보다는 나를 위한 투자로 이런 수술 같은 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연휴 끝나고 복귀했는데 뭐가 달라졌는데? 왜 이렇게 자연스럽지? 이런 얘기 들으면은 그 시간과 노력 충분히 가치 있잖아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올게요. 지금까지 성형천재 윤태경이었습니다. 안녕.